안녕하세요. 주식경제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영상을 하나 이제 더 올리게 됐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뉴스 딱 3개 보고요. 자, 그리고 환율 차트를 제가 다시 분석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제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이 대공황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구독자가 이제 진짜 지금보다도 없었을 때, 처음 시작했을 때, 올 3월, 4월 경에는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어, 개공항 오니까 숫 베팅 해가지고 올인하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지금이 응? 그렇게 바닥이고 지금이 그렇게 하면 정말 나중에 깡통 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을 좀 이해시켜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제 말이 맞았죠. 3월에 4월에 그때 SVB 파산 사태 일어났을 때 삼성이 바닥이었고, 근데 제가 삼성이 바닥이라고 진단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구독자님들이 갑자기 가뜩이나 그때 구독자님들이 없었는데 14분인가 15분이 하루아침에 다 나갑니다. 하루아침에.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언급을 했었으니까. 아니, 바닥이라고 했는데, 삼성이. 예?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 중에 쇼스를 베팅하고 올인하신 분들은 지금 물려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그분들 말대로 쇼스를 베팅을 했는데 밑으로 확 내려갔어. 그러면 그분들은 돈을 버신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잘한 걸까요? 그분들이 고수일까요? 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주식을 그렇게 하면, 만약 그렇게 진짜 하고 싶으면 본인이 이 정도의 분석을 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됩니다. 이상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런 행동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니, 뭐, 손절, 뭐, 할 그런 생각도 제가 봤을 때 없이 그냥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무지성으로. 여러분이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극복을 할 수 있는 어떤 선택받은 사람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제 영상들 고고학 영상들 꼼꼼히 보신 분들은 뭐 너무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이제 어떤 영상이냐? 한마디로 어 대공황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뉴스 한 3개 정도를 보고, 우리가 이제 익히 보던 뉴스들이지만, 그리고 이제 환율 하나 이렇게 볼 거예요. 왜냐면 이제 환율만 보면 되거든요. 결국에 한국의 공황은 환율이 중요한 거잖아요. 요게 영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네 가지가 아니죠. 아무튼 뉴스하고 이 환율을 보고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 영상 보시면 내가 지금 투자를 고려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조금 한번 지켜보자. 이 사람 말이 일리가 있고 맞는지,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다른 대공황 유튜버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대공황 유튜버들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종목 얘기하고, 이제 뭐, 증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튜버들이 대부분 아마 그냥 종목에 대한 뉴스만 찍어가지고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주식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거든요. 대상승장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 예. 지금 대상승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상승장이 뭐 초입이라 얘기했지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있던, 2020년도, 2021년도의 대상승장과는 그 성격이 다른 대상승장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시장이 변한다는 거예요. 시장은 원래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는 생물하고 이렇게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딱딱딱 1 더하기 1은 2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장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이성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내가 투자를
어, 좀 시작을 해볼까? 만약에 공황 때문에 막 그러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좀 인버스를 덜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나, 뭐 각자만의 그런 포지션이 있을 텐데, 제 영상을 보시고, 어쨌든,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영상 분석 시작할게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합니다. 뭐 옐런 회장이 뭐 경기 침체 위험 배제하긴 이르다고 이제 7월 10일 기사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결국에 미국이 경기 침체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장의 상황은 생각보다 많이 낙관적인 시장인 거예요.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이 배제하기 이르다 이런 발언들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시장은 절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뭐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일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제가 차트 분석을 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마지노선까지 갈 정도로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고 추가적인 상승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악재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구가 12년 만에 가장 뜨겁다. 더위. 이 엘니뇨 현상이 결국에 식량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것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시장이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엘니뇨인데도 그죠? 아직 식량난이 벌어진 건 아니죠. 그지만 원래 시장이면 경기도 되게 안 좋다는 전망이 많고 그 예전에 이 코로나 이전의 시장은요. 이럴 경우에 좀 약간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익숙하다 보니까 제가 그 전부터 이제 전 주식을 계속했으니까 물론 깡통도 차고 막 되게 힘들었던 그런 시절들이 너무나 많지만 결국에는 그때는 시장이 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게 있어도 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 뭐 엘니뇨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한 수혜주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증시가 좀 뭐 조정을 받고 막 이런 게 일반적이라면 이제 제가 알던 시장이랑 좀 달라요. 저는 인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내가 알던 시장이랑 지금은 많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내가 달라져야겠다. 내가 이 시장에 맞춰서 가야겠구나. 저는 이거를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 같은 경우, 자, 이게 이제 역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또 러시아가 8월부터 서부 항구를 통해 하루 원유 수출량 10만에서 20만 배럴을 감축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 새끼들 나쁜 놈들이라고요. 아, 제가 러시아를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아, 진짜 이렇게 믿기 힘든 나라예요. 예, 이게 적당히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전쟁을 일으킨 나라잖아요, 러시아가. 근데 지금 스위프트 문제 다 해제, 은행 스위프트 우리 제한당한 거 다 해제해 달라. 그러면서 러시아 고물 협정에 밀당을 하면서 그거에 활용을 하고 있고 사실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사실 이것도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이런 불확실성이 증시에 전혀 반응이 안 되는 거죠. 7월이 왔는데도 조정이 안 주네? 아, 제가 좀 이상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약간 의아하게. 그래서 저는 증시에 지금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점을 저는 조금 인지하기 시작했고 예, 그렇게 된 거죠. 왜냐면 분명히 이런 걸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왜 조정이 안 올까? 그 정도로 강하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제가 틀린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강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바뀌어야 돼요. 아,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게 시장이 생각보다 호황 국면에 계속 오를 수가 있겠구나. 그럼 시장이 계속 올라? 그래서 8월에도 뭐 예를 들어 오르고 만약에 9월에도 올랐다고 쳐요. 10월에도 올랐다고 쳐요.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거기에서 시장에서 충격을 줄 수 있는 게 지금 상황에서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만약에 진짜 심한 충격은 스태그플레이션이고, 갑자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막 1%씩 뛰어. 그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갑자기. 그런 게 이런 이제 변수들로 인해서 만약 일어난다면 그때부터 시장이 굉장히 큰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저는 지금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인 뭔가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제가 이제 감각이 조금 이제 생겼단 말이죠. 이거보다 더한 악재가 나와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부분보다 더 악재, 심한 악재, 뭐뭐 할 것이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악재가 터져야 그때야 시장이 조정을 받을 거다. 저는 이게 가장 지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제가 이제 그동안 뉴스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새마을 금고가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겨서 뱅크런 사태가 벌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연초부터 이제 다루었던 내용 중에 있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새마을금고 사태가 아주 심각하지 않았죠. 아주 심각하지 않았고 그것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아직. 그지만 현재 상황은 어때요? 은행 문제가 계속 터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언제 터질지는 우리가 예측을 완벽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은행에 부실이 있는 건 알아. 우리가 PF 문제 있는 거 알고 이제 새마을금고가 이 정도라면 다른 은행, 저축은행은 더 심하겠죠.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터져야 이런 일이 이제 그때부터 증시가 뭐 조정을 받는다든지 빠질 수 있다. 저는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어떤 우려나 어떤 그런 것만으로 증시가 조정을 받을 이런 장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증시에 지금 이게 대상승장의 초입이 아닌가 추측을 하고 스탠스를 바꾸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경제가 갑자기 좋아지고 이런 것은 꿈꾸면 안 되지. 이거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죠? 그리고 확률상 경제가 갑자기 다 좋아지고 이거는 조금 드물어요. 확률상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쉽지 않고, 지금 현재 이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건 경제 침체가 올 것이다고 이거고, 대공황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결국에는 앞으로의 증시에서 가장 큰 악재가 될 것은 결국에 물가 문제, 예, 그리고 경기 침체 문제인 겁니다. 요 두 가지가 증시의 하락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거고, 이것이 직접 터지기 전에는 제가 봤을 때 증시는 계속 이제 오를 것이다. 요거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환율 한번 볼게요. 환율 어떻게 될 것인가? 자, 환율 제가 이제 여기서 선 그은 거 예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상승의 1파가 시작이 된 상태예요. 그죠? 이게 파동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이 파동이 죽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이 부분에서요, 요 아랫부분 있죠? 이 아랫부분의 추세를 이탈을 할 때가 이 증시가 아니라 환율이 안정이 완벽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 있죠. 지금 제 바운더리. 제가 이 선 그은. 여기가 1290 정도 되는데요. 즉, 1300에서, 제가 예상을 하는 거는 1200 이 라인에서 머물 것이다. 요 라인. 그게 제 지금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게 ABC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리고 한국에서 과연 이게 만약 환율이 막 급속하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증시가 막 갑자기 막 좋아지고 외국인들의 자본이 막 들어와서 환율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치만 확률이 좀 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지만 만약에 환율이 여기를 이탈하는 가능성 일이 일어난다. 1200원을 이탈하고 이 추세, 지금 이 추세 보이세요? 요거 이탈하면 이 파동은 상승의 1파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결국에 상승의 1파가 유지가 되려면
저희가 이제 나스닥 제가 차트 분석할 때도 618에서 반등이 나왔다. 이것은 굉장히 강한 반등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이 지점을 이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환율에 영향을 끼치고 미래에, 어, 추가적인 환율의 폭등이 있을지 그 여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 돼요. 저는 가장 높은 확률로 1200에서 1300 구간을 유지할 것이다. 여기서 튕겨 오르고 튕겨 오르고 하다가 아마 조정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한미금리 차가 2%가 이제 벌어질 게 기정사실이지만 환율은 쉽게 튀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미국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많이 해봤자 한 번이기 때문에 7월에 하고 보통 환율은 먼저 움직여요. 예. 공포심이나 아니면 기대감 이런 것들이 먼저 반영이 되는 게 환율 시장이에요. 선반영해요. 환율이 굉장히 빨라요. 환율이. 그래서 이거 환율은 결국에 미국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이런 부분들과 여러 가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요 구간을 유지를 할 겁니다. 요 구간을 유지하는 이상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아시겠죠? 결국에 증시가 뭐 제 예상대로 엄청나게 오르더라도 그런 상황이 나오더라도 결국에 언젠가 버블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고 경각심을 항상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일단 지금 조금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스닥이 전고점을 완벽히 돌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진짜 그거는 상승장으로 확실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난 나스닥이 좀 돌파하고 나서 그때부터 접근을 할래. 뭐 아니면 나는 지금부터 증시에 접근을 할래. 나는 증시를 뭐 주식들을 매수해 나갈 거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대공황이 온다. 무조건 세상이 망한다. 이런 생각, 지금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인버스를 막 박는다든지 이러면 나중에 아주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분명히 나중에 후회된다. 그래서 많은 대공황 유튜버들 중에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뷰가 틀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뷰가 잘못된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뷰를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서 선동하는 거. 차트 분석, 진짜 차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초보면서 막 이러면서 막 차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인사이트를 준다는 것 자체가 양심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대공황을 얘기한다는 거 양심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잘 모르는데 막 심하게 아는 척하는 거.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홀리는 거.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 조심하면서 앞으로의 올해를 잘 이렇게 보내시면 분명히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